추석이 지나고 주말에 아들이 혼자 와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 때는 용돈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매번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드렸는데 이번에는 50만 원만 드렸잖아요. 제가 더욱 의아해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50만 원. 저희가 이사를 가느라 이곳저곳에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다음에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받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수야, 이번에는 용돈을 안 줬는데. 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이번 추석에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 은서가 혼자 와서 밥만 먹고 갔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사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 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은서한테 어머니께 전달해 달라고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는데요. 그 순간부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중간에서 가로챈 건 아닐까 하고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0살 김순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죠. 특히 명절만 되면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들 현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어김없이 연의 은서와 함께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갔거든요. 그래도 올 때마다 용돈을 100만 원씩 줬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항상 고생 많으시니까 이거 받으세요. 현수가 두 손으로 정중하게 봉투를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더욱 정성을 담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보러 다니고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만 골라 샀어요. 고기는 한 1등급으로만, 나물은 직접 다듬어서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은서가 밥을 먹으면서 늘 하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한층 더 뿌듯해졌죠. 며느리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이 해주고 싶어더라고요. 명절 당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삭하게 나물은 간이 딱 맞게 굵은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가득 채울 만큼 푸짐하게 차렸죠.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현수와 은서가 도착하면 항상 놀라며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반응이 좋아서 더욱 많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수의 직장 이야기, 은서의 취미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그런 대화 시간이 제게는 무척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은서가 늘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제가 포장해준 음식들을 가득 들고 갔습니다. 저는 포장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밑반찬은 각각 따로 포장해서 일주일은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했고, 국물 요리는 새지 않게 꼼꼼히 포장했습니다. 포장해주신 음식 덕분에 한동안 요리 안 해도 되겠어요. 은서가 웃으며 하던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더 많이 사주고 싶어졌죠. 더 가져가렴. 집에서 현수랑 둘이서 먹기엔 이걸로 부족할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하며 더 많이 포장해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좋은 것들까지 꺼내서 주곤 했어요. 현수도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간 반복되면서 저에게는 하나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설레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기억해뒀다가 꼭 만들어줬어요. 잡채를 유독 좋아해서 항상 큰 접시 가득 만들었고, 동태찌개도 맛있다고 해서 명절마다 끓여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제 취향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은서의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알아가는 것도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효자고 며느리도 착하고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은서가 욕심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포장할 때면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고 선물이 여러 개 들어와서 베란다에 쌓아놨는데
그걸 보고 고기나 고급 과일 종류만 골라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처음엔 은서가 알뜰살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엔 뭔가 달랐습니다. 명절 며칠 전에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추석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대신 은서가 혼자 갈 거예요.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일이 우선이죠. 그래, 괜찮다. 은서라도 오면 되지? 그렇게 이번 추석엔 며느리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평소와 똑같이 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정성을 들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혼자 오는 거니까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은서가 도착했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가워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현수는 정말 못 온 거니? 네.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은서는 평소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음식은 정말 항상 최고예요. 많이 먹어라. 혼자 와서 서운하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랑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음식을 포장해 줬습니다. 현수 못까지 넉넉히 포장해서 큰 봉지 가득 줬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덕분에 현수랑 한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현수가 용돈을 주고 갔는데 이번엔 은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깜빡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제가 먼저 용돈 이야기를 꺼내기는 좀 그랬어요. 뭔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민망했거든요. 아마 현수가 바빠서 준비를 못했나 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은서야, 집에 가서 현수랑 싸준 음식 잘 먹어라. 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은서가 음식 봉지 여러 개를 들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현수가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간 추석과 설날이면 어김없이 용돈을 주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현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명절이 끝나고 나서 안부 전화라도 왔는데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아, 요즘 현수랑 은서가 이사 간다고 했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용돈을 못 준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이사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마음속으로 현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특히 은서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할 때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것도 맛있으니까 좀 더 주세요. 그런 말들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오늘따라 더 많이 가져가네. 이런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곧바로 제 자신을 탓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며느리가 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거지. 뭘 그런 식으로 생각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계속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현수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회사 일로 이번에 못 가서 죄송했어요. 조만간 시간 내서 뵈러 갈게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역시 현수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던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약 일주일 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점심때 혼자 가서 밥 한 끼 먹어도 돼요. 그래라. 오랜만에 아들이랑 둘이서 밥 먹는 것도 좋지. 다음날 현수가 혼자 왔어요. 은서 없이 아들만 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서는 어디 갔니? 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해서요. 그렇게 현수랑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라.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잘 챙겨 먹니? 네, 은서가 잘해줘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 때는 용돈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매번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드렸는데 이번에는 50만 원만 드렸잖아요. 제가 더욱 의아해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50만 원. 저희가 이사를 가느라 이곳저곳에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다음에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받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수야, 이번에는 용돈을 안 줬는데. 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이번 추석에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 은서가 혼자 와서 밥만 먹고 갔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사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 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은서한테 어머니께 전달해 달라고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는데요. 정말 그럼 은서가 가져갔나? 에이, 아니에요. 은서 그러네. 아니에요. 현수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영역했어요.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현수가 급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먼저 가볼게요. 일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현수가 집에 간 후에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현수가 분명히 은서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제게는 전달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설마 은서가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에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은서가 용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에? 신발장 쪽에 놓고 왔다고 해요. 혹시 어머니가 못 보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집 안을 뒤져봤어요. 현관, 거실, 침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큰 돈이니까 혹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은서야, 혹시 저번에 용돈을 어디에 놓고 갔니? 어머니, 신발장 위에 놓고 갔는데요. 아니, 집안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 혹시 다른 데 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신발장 위에 놓고 갔는데. 어머니, 내일 제가 한번 가볼게요. 다음날 은서가 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이상했어요. 어머니, 여기 있네요. 은서가 봉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니? 신발장 위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어제 그 자리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없었거든요. 분명히 없었는데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은서가 오히려 저를 탓하는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당황스럽고 무안했어요. 그런가 보네. 미안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봉투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은서가 간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못 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서 제 생일이 되었어요. 현수와 은서가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겠다고 해서 함께 갔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은서가 큰 꽃다발과 함께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용돈이 최고죠. 아이고, 고마워라.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정말 고마웠죠. 다음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봉투 안에 편지 넣어놓은 거 읽어보셨어요? 편지? 네.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본 건데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봉투 안에는 편지가 없었거든요. 편지가 없었는데. 그럴 리가요. 이번에 용돈 300만 원이랑 편지 넣어서 드렸잖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3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받은 건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현수야, 봉투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어. 전화 너머로 현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은서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30분 후에 현수가 다시 전화했어요. 어머니, 은서도 모른다고 해요. 분명히 300만 원이랑 편지를 넣어서 드렸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 추석 때 일하고 너무 비슷했거든요. 현수는 분명히 돈을 줬다고 하는데
제 손에 들어온 건 일부뿐이라니.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항상 은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정말 어딘가에서 분실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요. 추석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현수가 직접 주지 않고 은서를 통해서 전달할 때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은서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면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며칠 후에 현수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은서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해서 현수만 왔거든요. 현수야,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나 해도 되겠니? 네, 뭔데요? 혹시 말인데 은서가 중간에서 용돈을 가져가는 건 아닐까? 현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우연히 겹치는 것 같지 않아? 정말 우연일 거예요. 은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어요. 그럼 한 번만 테스트해보자. 다음에 또 은서를 통해서 용돈을 주는 일이 있으면 그때 확인해 보는 거야. 현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은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물론이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현수와 약속을 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게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은서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겹쳤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이라면 모르겠는데 2번 연속으로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 싶었거든요. 그 후 여가는 은서를 볼 때마다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단서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은서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었어요. 여전히 상냥하고 이해 바르게 행동했죠.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오기도 했고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기회가 한 달 후에 왔어요.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선수가 출장을 가게 되면서 참석이 어려워 이번에도 은서를 통해 축의금을 전달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출장 가니까 은서가 대신 어머니한테 축의금 전달해 드릴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 알겠다. 50만 원 준비해서 은서한테 줄 테니까 받아서 꼭 확인해 보세요.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걸 보니 현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은서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현수는 출장 잘 갔니? 네.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서가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현수가 전해달라고 한 축의금이에요. 고맙다. 은서야. 봉투를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50만 원이 다 들어있기를. 제가 괜한 의심을 했던 거였기를 바라면서요. 은서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은서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그 순간이었어요. 봉투를 열어봤는데 역시나 20만 원만 들어있는 거예요. 역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충동이 일었어요. 혹시 나머지 30만 원이 은서 가방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화장실에 있는 은서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3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곧 은서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했죠. 은서가 간 후에
바로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현수야, 역시 나였어. 어머니, 뭐가요? 은서가 또 돈의 절반을 가져갔어. 이번에는 20만 원만 줬어. 설마요? 내가 확인까지 해봤어. 은서 가방에서 나머지 30만 원을 발견했어. 사진도 찍어뒀어. 전화 너머로 현수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네가 왜 사과해? 너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래도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현수의 목소리에서 배신감과 충격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한번 제대로 밝혀야겠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셋이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해봐요. 그래, 그러자.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내 은서와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현수와 은서가 함께 왔어요. 평소보다 현수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눈에 띄었지만 은서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저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가족 식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서가 평소처럼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은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태연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현수도 계속 은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 아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은서야, 어제 현수가 준 축의금 잘 전달해줘서 고마워. 제가 먼저 화두를 꺼냈어요.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은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현수를 쳐다봤어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계속 말했죠. 그동안 아들이 돈을 주면 자꾸 돈의 일부가 빠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있었어. 은서야, 너 혹시 뭐 아는 거 있니?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럼 이상하네. 현수가 직접 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너를 통해서 받을 때만 그런 일이 생기거든. 이때 현수가 나서더라고요. 은서야, 정말 모르겠어. 아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봐. 여보, 나 정말 모른다니까. 왜 나를 의심해? 은서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서 가방에서 발견한 30만 원 사진이었죠. 이 돈은 뭐니? 전수가 50만 원을 줬는데 내 손에는 20만 원이 있고 너 가방에 3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연이니?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왜 제 가방을 뒤지셨어요? 은서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탓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돈이 뭐냐고.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나오는 은서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때 현수가 정색하며 말했어요. 은서야, 사실대로 말해. 이제 그만해. 여보, 사실대로 말하라고. 현수가 소리를 지르자 은서가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정확히 말해봐. 제가 다 그쳤어요. 저희 부부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이곳저곳에 돈이 빠져나갈 때도 많고 사실 저희 친정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친정이네.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이 요즘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세요.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은서가 훌쩍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돈에 손을 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차돈 대기 힘들다니 솔직히 놀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왜 몰래 남의 돈을 훔쳐갔어? 죄송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을 건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은서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현수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돈을 왜 훔쳐가? 그건 범죄야. 여보, 이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그리고 네가
지금 한 말이 정말 사실 맞아. 나 믿어도 돼. 현수가 다그치자 은서가 믿어달라고 하면서 더욱 울었어요. 믿어줘. 정말 친정 때문이었어.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이야기하다가 현수와 은서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진실을 밝혔지만 전혀 속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사돈되기 정말 그렇게 많이 힘든 건가? 은서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가 너무 인정머리 없이 그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사돈댁에 안부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정말 식당 사정이 어려운지 확인해보고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죠. 며칠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식당 일이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식당요? 저희는 식당 정리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1년이 넘었다고요? 네, 저희가 나이도 들고 해서 작년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 다니며 잘 지내고 있어요. 여행을? 네, 그동안 일만 하다가 이제야 좀 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주도도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부산 여행도 갈 계획이에요.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서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자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네, 괜찮아요.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겨우겨우 인사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은서가 울면서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친정이 힘들다는 것도, 식당 장사가 안 된다는 것도, 월세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큰일이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사돈댁에 전화해봤는데 식당은 벌써 1년 전에 정리했다. 지금은 여행 다니면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 저마더머로 현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가게를 정리한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왜 은서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설마 그런 뻔뻔한 거짓말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현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실망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견수야, 차라리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한테도 죄송해요. 며칠 후 은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눈이 퉁퉁 부어있는 은서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말을 꺼내려다가 바로 울음부터 터뜨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상하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온 은서는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은서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죄송해요. 은서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서 그 눈물조차 믿어지지 않았어요. 현수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은서야,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현수한테 말씀해주면 안 돼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은서가 저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은서야, 네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마지막까지 거짓말했잖아. 어머니, 친정이 힘들다고 울면서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용돈을 가로채간 것도 그래. 이건 신뢰의 문제야. 제 말을 듣고 은서가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은서를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번 깨진 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거든요. 은서야, 이제 됐어. 앞으로 잘 살아라. 어머니, 제발 현수 결정을 존중해줘. 그 애도 많이 상처받았어. 그렇게 한참을 더 매달리던 은서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섰어요. 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 인사만 하고 은서를 보냈죠. 며칠 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현수가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모든 게 정리됐어요. 고생 많았다.
현수야, 앞으로 어머니랑 함께 살아도 될까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현수가 제 손을 잡고 사과했어요. 괜찮다. 현수야, 너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겉으로 알기 어려운 법이야. 그렇게 현수가 다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현수도 퇴근 후에는 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어요. 이제 저는 아들과 단둘이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상처가 많이 났지만 진실을 밝혀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계속 속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눈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입니다.